네, 아침 일찍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AI 특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AI 특위 특별전문위원 이정기라고 합니다. 여기 접수하실 때 받으신 이 안내, 조그만 그 행사 안내지, 여기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로 체크하시면 자기소개, 그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자유 발언들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있고, 제일 아래에 보면 주차 등록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들렛에 접속하셔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그 게시판을, 어떤 게시판을 선택할 건지 게시판 선택하셔서 메모도 남겨주시고 차량 등록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마련된 그 김밥이나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간담회 하는 동안 드시면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기업인들에게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자리에 명찰 들고 오셔서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쪽 앞쪽에도 앉으셔도 되니까요. 늦게 오신 분들은 앞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자리가 지정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AI 기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중심으로 메인 테이블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쪽 뒤쪽에 보면 간단한 김밥하고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샌드위치 뭘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2개 다 드셔도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면서 행사를 간담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제 조금 시간이 되시면 지금 33분이니까요. 한 35분 정도 뭐 이내에 우리 강수훈 우리 AI 특위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포문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조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원래 예정된 순서는 기본 발제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 30초에서 정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침 시간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형식 그리고 의전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AI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찬 간담회를 마련한 건 지난번에 국가 AI 커뮤니티 센터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최근에 AI 2단계 사업 관련해서 너무 R&D 중심으로 간다라는 여러 지적에서 거버넌스에 공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진행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AI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수훈이고요. 우리 옆으로 우리 홍기열 의원님. 예. 네, 특별위원회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 신수정 의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이시면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평환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심창우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기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문선아 동구회 의장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예.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이지혜 의원님 저쪽 뒤쪽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을 하면 이따가 각자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곽재도 인공지능융합사업단 본부장님으로부터 AI 기업의 사업화 동향에 대해서 기본 발제 듣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오늘은 소통하고 경청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서 할까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곽재도입니다. 특히 저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인공지능 선도도시 광주에 기업분들과 기관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수훈 위원장님 및 신수정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발제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대한 그냥 개략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하고 오늘 여기 뵈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 또 기업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얘기를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AI 선도도시 광주의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시는 것 같이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는 어제 시작을 했었어야 되고요. 왜 해야 되는지는 여기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냐, AI 기업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경험 있는 인재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럼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프랙티스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물론 AI도 제프리 힌턴이나 뭐 앤드류 용 같은 그 알고리즘 쪽에 훌륭한 교수님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인력들을 보편타당하게 양성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경험 있는 인재들. 그 다음에 AI 기업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ICT 산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펙이나 특별한 증명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만들어 보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률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이게 잘 된다 하는 레퍼런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퍼런스를 만드는 과정을 저는 실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지금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인프라가 중요하냐. 인프라 없이는 똘똘한 AI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되는군요. 예. 그 AI는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한 AI는 뭔가를 판별하는 학습을 통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는 뭐 카테고리를 판별하는 또 식별하는 이런 AI로 시작해서 지금은 뭔가를 생성하는 AI, 그래서 요새 뭐 생성형 AI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생성을 떠나서 내용을 이해하는 AI. 그래서 만약에 리얼월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리얼월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피직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한다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가는데 이런 AI의 규모를 왜 키우느냐? 생성형 AI부터 저기 보시는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쭉 가다 갑자기 확 튀죠. 밑에 보면 계산량이 있습니다. 10의 22승 플롭스에서 10의 24승 플롭스. 요 사이가 되면 갑자기 확 뛰죠. 요 정도 모델이 돼야 애들이 똑똑해집니다. 지금은 글로벌 탑 20 모델들 보면 대부분 다 10의 24승 플롭스 이상 되는 모델입니다. 이런 걸 하나 학습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H백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GPU가 2000장 정도 됩니다. 근데 2000장 갖고 하면 8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기업분들도 아시겠지만 학습 결과 한 번씩 받아보는데 2주 안에 받아보셔야 비즈니스 경쟁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한 10,000장 정도 갖춰야 됩니다. 10,000장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2000장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부터 그래프가 쭉 있는데 학습들 보면은 10의 25승 플롭스짜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포진하고 있죠. 24승부터 26승.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그리고 급속도로 그 모델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한 게 2017년, 18년부터 그래프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프리 힌턴의 딥러닝이 상용화되는 시기가 바로 2016년, 1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다 딥러닝을 쓰고 있는데 저 때부터 저렇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분이 학습량들이 저 정도 되는 모델들을 갖고 있어서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AI는 규모의 경제,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빗대서 조금 이제 딥시익이라는 게 그 항저우에서 만들어진 이제 굉장히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물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우리가 이제 증류를 했다 그래가지고 특화시켜서 전문성을 특화시킨 디슬레이션 모델도 있는데요. 그 항저우를 예를 들었던 게 항저우가 광주보다 1년 먼저 클러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광주가 2020년에 시작했고 항저우가 2019년에 시작했고요. 딥식을 만드는데 10명 미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간은 총 파운데이션 모델과 디스틸레이션 모델 합쳐서 6개월 이내에 만들었다고 하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처리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의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광저우시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저우에 있는 모델을 상해나 션젠, 광저우로 이 스프레드 아웃 해가지고 정착하는데 1.5년 안에 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GPT는 먼저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한 게 2019년도고요. 항저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전문가 모델까지 해갖고 2천여 명이 투입을 됐고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이 좀 안 걸렸습니다. 초기 모델들은.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람들이 직접 처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항저우가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인프라부터 주변 관련돼 있는 생태계들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시작해서 이런 생태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캔디데이시, 그러니까 후보지가 되어 있고요. 이걸 좀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증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국산 AI 반도체 실증이 광주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게 대단위로 일어나고 있는데, 오해하시는 게 칩을 저희가 실증하는 건 아니고요. 칩은 기업들이 만들고 이 칩을 가지고 추론 서버를 만들거나 아니면 엣지 서버를 만들었을 때 서버 레벨에서 이 서버를 가지고서 실증을 하는 작업이고요. 실제로 AI 반도체도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레퍼런스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퓨리오사, 이재명 대통령도 뭐 가셨던 그 퓨리오사가 광주에서 실증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4년 전에.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퓨리오사 칩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엔비디아 A2 칩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그래서 금융기관에 그 수익률 예측 모델을 얹어서 해외에 수출하려고 했을 때 그 뉴욕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요구했던 게 8개월 동안의 레퍼런스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추론 서버를 데이터 센터 안에다 집어넣어서 상용 트래픽을 태우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검증되지 않는 서버는 데이터 센터에 절대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광주가 제일 먼저 오픈을 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래서 모든 지금 상용 칩을 만들어서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광주에 와서 실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또 광주가 이런 것들을 실증하고 검증해주는 서버 레벨에서 유일한 시설들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산업계의 변화가 어떻게 돼가느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게 올 초에 젠슨 왕이 얘기했던 겁니다. From 1 to 3 scarce law라고 하는 게 저게 from 1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제가 직접 다시 그렸는데, from 1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트레이닝, 학습에 엄청난 인프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인프라도 저 학습에 포커스돼서 지원하는 인프라인데, from 1이 저 트레이닝이고 2, 3가 뭐냐면 저기에 있는 프리스케일, 프리트레이닝, 포스트트레이닝, 그 다음에 위에 추론 중심의 테스트 타임. 이 세 가지도 엄청나게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저 프리트레이닝과 트레이닝 쪽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게 성공할지 안 될지 예측도 제일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이후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결과물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성공할지 안 할지를 좀 알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 저 뒤쪽에 두 단계가 기업들이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기업의 성장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AWS를 비롯해서 여러 해외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또는 컴퓨팅 센터를 투자하는 이유는 저 뒤쪽의 시장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기업들이 많이 저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을 보고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만드는 실증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에서 수요를 일으키는데, 저희 2단계에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에서 수요를 일으키는 방법들이 기존의 방법들하고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느냐, 내가 당장 필요로 한 게 뭐냐, 이것들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모더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내용들을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냈다면 예전에 소프트웨어나 ICT는요 솔루션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AI는 솔루션은 AI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정의하고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AI의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기업 또는 기관이 이네이블러로 참여를 하고요. 이런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시민들께서 받게 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그럼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선순환을 돌 수 있는 이런 공공에서 먼저 AI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창출하고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 제가 뭐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항저우라든지 또는 미국의 뭐 버지니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미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듀블린 같은 데도 있겠네요. 그런 데서 효과를 본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레벨이 이제 AI 옵스 정도인데 앞으로는 뭐 에이전 옵스나 MCP 이런 활용 체계들도 광주에서 구축하게 되면 AI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비즈니스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이 산업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직스를 AI에 입히는 과정에서 일반 리얼월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으나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약이 있는데 제한된 조건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산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생산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가장 유일한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 업스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광주에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많이 해봐서 감 있는 사람이 경험 있는 전문가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본 적도 없지만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솔루션을 잘 찾거나 답을 잘 찾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 AI는 그러니까 솔루션은 AI가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정의하고 디테일하게 세팅할수록 AI는 더 정확한 솔루션들을 주기 있기 때문에 이미 산업 구조는 오른쪽에 보듯이 소프트웨어 ICT 시절에는 리서처보다는 디벨로퍼가 훨씬 더 많이 필요했고 기업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AI를 잘하는 기업들은 리서처가 디벨로퍼의 2~3배 정도를 고용을 하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이미 단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AI 기업들도 대부분 다 바이브 코딩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는 AI에 대한 감이 있는 리서처들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계실 거고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재도 본부장님께서 우리 산업계 동향부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AI 기업들 이야기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SOS랩 그리고 인공지능 산학위원협회 회장 맡고 계신 정지성 대표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태조 실장님 어서 오시고요. 저희 AI 기업들을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또 모셔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인바이트 하신 분들의 기준은 현재 데이터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업이 어딘가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지금 오늘 처음 와서 제가 인사드린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 페르소나부터 맨인블러 그다음에 IT앱스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뭐 더 따오는 것들은 또 해야 될 일이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최적화 효율화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잘 도와줘서 그럼 결국 광주에 왔던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잘 냈다라는 것들이 더 이렇게 소위 입소문이 나게 되면 이 대표님들의 지인들이 다 이렇게 요즘 광주 어때? 아 진짜 좋아. 어디 지역에도 온다는데 야 그거 공사는 시작했대. 그 시작하는 거 너네 쓰는데 3년 5년 걸릴 거야.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 경쟁은 이미 뒤쳐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확보한 지역이 광주이고 여기 오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 라는 것들이 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궁극적인 방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보다도 저는 사실 AI 관련 기업이지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구축해서 쓰는 노다 보니까 저보다는 오늘 오신 대표님들이 많은 말씀 하시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죠. 이 정지성 대표님 옆쪽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5분 이내에서 소개 포함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협 본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원래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예요.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광주지사를 3년,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광주에 페르소나 A의 광주지사가 생길 때는 아직 데이터 센터가 개원을 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운이 좋아가지고 지사를 만들면서 저희 대표님이 이제 간단히 말씀 저희 대표님이 서울에 있는 직원을 광주로 내려 보낼 것인가 아니면 광주에 있는 인재라 아니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여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후자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 광주에 있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서 내려오신 분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개원을 하면서 아이카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보들도 많이 없었지만은 아이카라든가 AI 창업 캠프에 입주하면서 거기에서 지역 내에서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의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과 저희들이 만든 이제 저희 회사는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실증을 해야 되고 또 실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엔진이 고도화되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인프라들 구축이 전국 어디에 비해서 광주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들에 대한 지원들이나 실증들을 좀 혜택을 많이 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뭔가요, 챗 GPT가 터지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근데 저희 회사가 그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곽재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레퍼런스가 뭐야? 그러니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그 레퍼런스들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이 갖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열린 공간이 광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증을 통해서 제품이 고도화돼서 투자자들로부터 좀 성과들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SOS랩은 광주 기업으로서 1호 예를 들면 상장 기업이었다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에서 많은 광주로부터 받은 제1호 기업으로서 상장 기업으로서 좀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로부터 그 HPC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관련해서 GPU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되게 죄송했던 게 뭐였냐면은 3년 전에 광주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기업이고 또 그 전부터 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축적을 해온 기업이다 보니까는 사실 지역 기업보다는 저희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으신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광주 내에서의 인공지능 기업의 지원이나 이런 것과 서울에서 내려오는 이 기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약간은 좀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그 원래 지역에 있는 그 인공지능 기업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게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좀 눈치도 사실은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갔다 보니까 이제 지역 기업들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전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 요즘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저희들은 투자를 받아서 예를 들면 지갑이 좀 두툼한 편이지만 다른 어떤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에 있어서라든가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걸 따라잡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대안은 아니겠지만 지역이든 아니면 뭐라 그러냐 공적 자금을 투자하든 아니면 펀드를 조성하든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원책들이 좀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안 그러면 사실은 물론 실력 있는 기업이 발전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들이 없다면은 사실상 이 인공지능 기업들이 광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페르소나는 수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아니 많이 받았다는 말이 뭐 막 그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요소에 좀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곳에. 근데 이제 그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돈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부터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굉장히 싼 값으로 적절한 시기에 받아서 제품이 고도화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객들에게 되게 신뢰를 얻게 된 거였죠. 네, 우리 조춘호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ITS 대표 조춘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이제 POC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금 GPU를 저희가 6개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다시 신청을 합니다. 이게 최소 12개월 해주시고 이게 연장이 아니라 이게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갱신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은 여튼 잘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 해드릴게요. 예. 우리 김호철 회계사님도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소개라도 하시고. 네, 정한회계법인의 김호철 회계사입니다. 저는 사실 그 AI 뭐 기업을 이끌고 있는 뭐 CEO는 아니지만 오늘 와서 현재 광주가 어떻게 AI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뭐 오령동에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또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 제가 만약에 CEO면 처음에 어떻게 여기를 접근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기업에서 실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고 접근을 할지 알고 있지만 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컨택을 해서 어떤 자격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은지도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광주광역시 정무특보님 오셨어요. 이춘문 특보님 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이런 시간. 특보님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셔요? 아니, 패스할까요? 우리 정경훈 기자님
모셨고, 예, 우리 김영규 대표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AI 대표 김현규이고요. 우선 저희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는 거는 대표가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다만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갱신도 해야 되고 아니면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 그래픽 카드를 구입해서 넣고 그 그래픽 카드를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김태성 실장님인가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운솔루션의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AI 관련 기업으로서 디스플레이 개발 쪽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좀 늦게 업계에 좀 뛰어든 만큼 지역의 AI 관련 선배들에게 좀 많은 조언도 받고 또 저희 지역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좀 이렇게 좀 배우고자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금요일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다음 주도 나오시고. 네. 우리 퍼니 브라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퍼니브라운 대표 최현우입니다. 저희는 AI 정통 기업은 아니고요. AI 카메라를 활용해서 지금 전국 구단 8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광주 FC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 지난 5월부터 카메라 11대 정도를 넣어가지고 매점, 그다음에 MD샵, 장외 행사장, 그리고 경기장 내 외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중 분석 사업. 기존에는 그 세계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AI 데이터 작업은 많이 있었는데, 관중을 분석해서 효율을 내는 그런 부분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또 기업을 하나 만나기로 했는데, 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 구단들이나 기업 구단들 모두 굉장히 그 K리그 자체가 홈 경기가 1년에 20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객들이 왔을 때 얼마만큼 효율을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AI 그 정통 기업은 아니지만 혹시 그 관련으로 저희와 협업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형 맨인블록 주식회사 대표님. 예. 네, 저희 메인블록은 헬스케어 분야의 엘레멘 개발사인데요. 헬스케어 또 토론장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냥 건의사항은 지금 이 지역이 이제 국가 대표의 AI 지역으로 더 거듭나려면 우수 기업을 외지에서 더더욱 많이 유치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병용 대표님. 네. 네, AI S소프트의 문병용입니다. 제가 좀 다른 의견인데, 지금 앞에 정지성 회장님도 있는데, 지역 AI 기업들이 광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AI를 하겠다고 많은 기업들이 문의도 오고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지금 지사를 설립하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사는 거의 안 옵니다. 왜? 아직까지 여기가 형성이 덜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대 두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저도 한 10 몇 년 동안 IT 쪽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AI 기업에 지금 도전하고 싶은데, 광주시나 뭐 전남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지역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조금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데, 서울에 좋은 그 투자가 가치가 있는 회사나 자본력 있는 회사가 광주에 와서 그거를 활성화시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제가 IT 기업들의 특징이 이겠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광주에서 어떤 사업을 다 따갑니다. 그리고 지사만 운영하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인재들을 쓰기는 하는데, 솔직히 지역 인재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 서울 인재에 비해서. 그 대신 이제 뭐 가치나 뭐 인건비나 이런 거 됐을 때는
좀 좋은 조건이 있고, 그런데 현재 좀 제가 이제 오늘 그냥 짤막하게 마무리만 진다면, 지역 기업을 서울 기업하고 상생하게 해서, 지금 협회장이 같이 있으시니까 이런 내용을 시의회나 시청에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을 많이 내주시면 됩니다. AI 관련된 사업을 지역 기업, 지금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기업을 30% 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이런 어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서울 기업이 지역 기업하고 상생해서 인력 수급이나 같이 공생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시의회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발의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지금 AI가 광주에서 이 활성화가 지역 기업도 활성화가 되고 서울에서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 내려와서 광주를 발전시킬 때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치신다는 건 공감하신다는 의미신가요? 우리 다음은 문병희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평동 주민자치의 아파트 분과장을 맡고 있는 문병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문병용 이사가 제 바로 밑에 동생이 IT 이 산업을 그 광주에서 좀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을 같이 이제 모셨던 그 이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저는 오늘 AI의 어떤 중요성을 느끼고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듣고 그 부분을 이제 동생 회사나 아니면 지역사에서 좀 전파하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숙경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정숙경입니다. 저는 기업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굳이 이제 강수윤 의원님께서 이런 AI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을 했고 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저는 간단한데요. 기술이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정보사회학 정도 해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여성정보 부분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AI 붐을 이루고 있는데, 이 AI 붐이라고 하는 게 인식이 첫 번째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약간의 지금 현재 외국에서,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나 댄슨 황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하고 있는 AI 거품론과 또 우려, 이 두 가지가 우리도 지금 현재에도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광주는 AI 실증 도시가 돼서 지난 한 2년 동안 대학과 연구도 해보고 간담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 결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광주의 AI 전략 비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그걸 지금 특별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다양한 관점이 있었어요. 좀 전에 이제 곽재도 본부장님의 그 발전을 리니어하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까지 간다 그랬는데, 전북이 피지컬 AI 1조 6천억 예산했고요. 이제 광주가 6천억 예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 전북 도의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20년 이제 2년이 돼서 어차피 이제 저는 호남에 대한 발전, 호남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것으로 AI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는 그냥 기업에 민원하더라도 전체 사회 구조를 디지털 전환하는데,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AI로 활용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컴퓨팅 센터 하는 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광주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당장은. 그리고 26만 장이 저는 당장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소수 의견이라서 저는 일단은 광주의 비전을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략은 지역 혁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가 안 됐잖아요. 산업화가 안 돼 있는 정근대 사회에다가 기술 계속 접목해봤자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을 좀, 광주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된다. AI를 활용하는 거고, AI를 계속 개발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주셨다는 말씀을 그냥 1차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장, 기업 현장은 잘 몰라서 많이 만나서 뭐 CEO 특강들은 하는데 잘 몰라서 저는 여러 가지 기업 현재 실태를 좀 듣고 싶고요. 거기에서 제가 정책적인 서울시 AI 빅데이터 전문위원, 자문위원 1년 했는데 서울시도 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AI는 굉장히 휙휙 변하고 있어서 지금 동시로 진단함과 동시에 바로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 기반 조성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쪽에 앉아 계시지 않지만 또 뒤쪽에 기업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네, 편하게 소개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남혁신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KS 안전관리원, KS 산업안전협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관리 대행과 안전교육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제 결합해서 인공지능 기업으로 좀 이렇게 변환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뜻깊고 저희 회사로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 일반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가면 융합의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관학교 자체를 업종과 업태를 매칭해서 그때부터 육성을 그 업종과 업태에 맞춰서 좀 해보는 방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인공지능 기업에 제안을 해서 세 기업과 같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기업하고 서울 기업하고 광주 기업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일반 기업과 인공지능 기업이 처음부터 사업들을 도모해서 시작을 한다면 훨씬 상용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교육회사여가지고 맨 마지막 간담회 때 또 교육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때 또 구체적인 또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옆에는 같이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옆에는 같이 오신 건 아니고. 네. 네. 네, 김철현 실장님, 네, 말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스트소프트 전략실장 김철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좀 새벽에 좀 내려오다 보니까 좀 잠이 안 깨서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제 순서가 좀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서버린 AI에서 LG AI 연구원이랑 같이 지금 콘솔을 맺고 탑5 안에 들어가서 국가대표 AI 기업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저도 좀 전국이 찔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 회사도 사실 서울 회사입니다. 서울 회사고 저는 지역에서 자고 날아서 서울로 이렇게 취업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고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광주 고향 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조금은 살짝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광주가 AX100 관련해서 이제 실증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예산도 확보한 상황에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지역 기업과 협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매우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주 국회 컨벤션 센터에서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해외 좀 투자자들, 관계자들을 좀 만났는데 저희 회사가 관련한 기술을 설명하다가 제가 말문이 좀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너희 회사하고 구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너네 실증 레퍼런스는 뭐냐? 구글은 영국 공공이나 미국 공공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너희 회사는 뭐 했느냐 했을 때 제가 좀 말문이 좀 많이 막혔고요. 그래서 26년에 시행되는 AI 기본법에서 광주가 먼저 빠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실제 지역기업과 좀 협업해서 저희 회사도 제 바람은 고향인 광주에 본사를 좀 이전해서 저도 출퇴근 좀 편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AX 관련해서 방금도 뒤에 앉아 계신 여성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AX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각의 AI 저희를 비롯해서 AI 기업들이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속도를 좀 많이 올리고 있고 공공도 많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AI의 어떤 뎁스 있는 것보다 AX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기능적인 부분보다 비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공공에서부터 좀 고려를 해서 저희 기업도 자연스럽게 맞춰가게끔 정책적으로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기능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실상 사용자 관점 내에서 AI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요. 사용자 관점 내에서 하다 보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내외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AI에서 AIDX, AX를 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 관점 내에서 공공에서 좀 정책을 펼쳐주시면 기업들이 AI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과 협업해서 공공사업이든 해외 ODA 사업이든 글로벌한 사업이든 저희가 광주에서 시작해서 뭔가 아웃풋을 낼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쪽에는 혹시 AI 기업 안 계세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XRAI라고 하는 이제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고요. 저는 대표이사는 아니고 이제 공동 창업 멤버로 이사직에 있는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석박 통합 과정으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창업을 동시에 시작한 케이스인데 현재는 2030이 아니라 4050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 기반 사업으로 AI 포토부스를 지금 사업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컨설팅을 다녀보니까 저희 같은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실증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야 레퍼런스가 쌓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광주의 실증 사업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실증 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주로 실증 사업이 공공기관 장소 제공형 실증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이 조금 재미 요소가 있고 좀 흥미를 유발할 만한 컨텐츠 기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실증을 하는 게 과연 저희 레퍼런스에 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외로 타 지역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타 지역 실증 사업을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뭐 경기도나 서울 쪽에 이제 공공기관이 아닌 조금 그 지역에 특화된 뭐 축제에 실증할 수 있는 뭐 아니면 뭐 롯데월드에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타 지역이 많은데 광주는 주로 공공기관 관련 실증 사업만 있어서 저희 같은 기업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옆에는 아니시고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이즌이라고 광주에 있는 블록체인 개발 업체의 기술이사로 있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개발을 하고 지금은 그 AI로 이제 개발을 여러 가지 해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인도에서 엔지니어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20명, 30명 고용해서 해야 될 일을 AI를 서포트를 받아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주셨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오히려 광주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 AI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유틸리티로 잘 활용하고 또한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하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뿐만 아니라 콘텐츠 업체 그리고 다양한 그 기획자들이 광주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벌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란 선배님, 이제 중요한 우리 김종민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 고대산업협의회 인공지능 분과를 맡고 있는 김종민이고요. 아니,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우리 협회 회원사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분들이 오늘 처음 뵌 기업도 많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대산업협의회 회장님들과 쭉 이게 광주 산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지금 오늘 우리 AI 분과 쪽에 말씀 나누신 우리 전문 기업들께서 하신 말씀 플러스해서 우리 이제 제조 산업에서도 AI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AI 산업이고 AI 도시고 AI 데이터 센터가고 거의 이슈에 광주에 AI가 뭐 광주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전 세계가 AI지만, 근데 우리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은 AI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제 접해보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조 현장에 계시는 뿌리 산업, 그러니까 소부장 산업에 계시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광주에 오랜 동안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이 좀 고령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이 AI하고 접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 중에서도 AI 전문 인력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저희 기업들과의 소통, AI 전문 기업들과의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니까 오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광주시에서 혹은 연구기관이나 AI 관련 기관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기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실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는 서비스 영역, 제품 영역, 뭔가 품질 영역에 다양하게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제조 현장에 있는 소부장에 조금 열악한 기업들도 저희가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기업들, 저도 이제 광주에서만 25년 정도 IT를 출발해서 AI까지 변화를 하고 있는 기업 대표 중에 한 명인데 두 번의 어려움을 겪었고 세 번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제 변화된 이 환경에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인력을 구축하고 함에 있어서 산업 생태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재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려움 현실을 부딪혔고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혹은 시에서 지원하는 뭐 R&D나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난 3년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되지만 정말 어려운 3년의 어려운 터널을 뚫고 나와 보니 지금은 더 어려운 현재 경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가급적 지역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로드맵을 좀 가지고 좀 지속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광주같이 좋은 환경 없습니다. 광주같이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광주같이 많은 지원을 해주는 도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페르소나나 우리 SOS랩 상장기업사들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외주 기업 뭐 죄송합니다만 외부에서 강주를 찾아오셔서 강주에 많은 기술력을 전파하고 지역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게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오셔서 지역에 주는 혜택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 데이터를 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강주에서 출발해서 강주에서 나고 자라고 강주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기업들, 특히 강주의 뿌리 기업, 이분들을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우리 AI라는 우리가 전문 인력들이 많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우리 지역에 특화된 상품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뭐 제가 이제 산업협의회를 많이 이렇게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시면 대개의 민원이 그렇습니다. AI는 빠르고 제조는 느리다. 근데 중간에 미드필드 할 수 있는 구성원이 전혀 없다. 이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먹거리 생태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옆에 은혜기업하고도 AI 팩토리 공정 이번에 저희가 강주에선 최초로 수주를 해서 국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불량률을 3% 미만으로 잡는 좀 뭐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 기업들끼리 이 업종 기업끼리 충분히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조금만 저희 산학연관에서 좀 지원만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이제 격차, 기술의 격차나 아이템의 격차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예, 은혜기업 연구소를 맡고 있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김종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 생기원 쪽에 지원하고 있는 그 뿌리 사업 그 지능형 과제라고 해서 올해 좀 증액이 된 사업을 지금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차체 부품을 제작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사실 광주가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전국 유일한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근데 사실 그 밑에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빌리티가 많이 활성화되고는 있는데 사실 광주 안에서는 차체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AI를 도대체 왜 해야 되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지금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이런 부분들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 사실 그러한 경력을 가진 부분들이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타 지역의 대기업들은 돈을 투자해서 자체 투자해서 AI 활성화하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AI를 만들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에서 좀 저희 쪽 중소기업들을 좀 묶어서 지금 좀 김정인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플랫폼 형태로 모든 중소기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AI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뭐 저희가 지금 뭐 다른 업체들하고도 지금 AI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살 길이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소기업들 같이 좀 쓸 수 있는 AI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주관을 해서 AI 기업들하고 좀 매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에 모빌리티 분과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예, 저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광기술원의 AI 에너지 연구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뭐 말씀이 굉장히 저희 곽재도 본부장님께서 이미 저희 광주시에서 1단계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2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이 AI 기업들이 필요로 하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분과 헬스케어, 모빌리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음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제조 분야가 가장 크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AI 자율 제조에 대한 부분도 국가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광주에서 에너지, 모빌리티,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사이에도 더 많은 기업들은 제조 분야거든요. 그럼 그 제조의 기업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광기술원에 저희도 AI 에너지를 하면서 저희 기업 지원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업들이 이제 좀 생각하시는 AI와 저희가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AI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 기업인들과 많이 만나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좀 제안 드리고 싶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가 주신 말씀들을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일목요연하게 다들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뒤에 최태조 실장님 와 계시네요. 마이크 옆에 마침 있네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 다 여기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규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기업이 AI 기업과 연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액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혜택들이 기업들에게 이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좀 그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저희가 지금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거기다가 공유시켜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그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단톡방에 초대해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시가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AI 사업단 쪽에서 지금 해야 될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에 대한 활용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체 GPU를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NHL에는 계약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 상대자하고 일단 협의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이파하고 또 협의해야 될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우리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산업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와 계시고요. 또 인공지능 융합 사업단, 또 광주 테크노파크 관계자분들 다 와 계십니다. 이제 이 내용 들었으니까요. 실은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도 이 내용으로 끝내지 않고 주신 말씀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주신 의견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피드백을 드리는 게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들 잘 감사히 받고, 우리 특위위원 두 분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우리 뒤에 최은지 의원 오셨습니다. 네, 시의회 부의장도 맡고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명로 의원님도 오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장소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런 소통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인 여러분들께 또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이 여쭙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우리 광주가 선점한 건 뭐 커뮤니티 센터 유치하고 뭐 예타 면제 사업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기업들 많이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야 광주가 비전 있는 도시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시후에도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홍보 좀 해도 될까요? 의원님, 저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홍보 좀 하겠습니다. 홍보. 우리 광주,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요. 광주에 이제 사단법인 인공지능 산학연관 협회가 있고요. 사단법인 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해주시고, 우리 인공지능 산학협회는 기술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 광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업들이 모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 협회가 잘 되어야 또 우리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1분 홍보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